자, 옆샘스쿨 여러분, 과학 1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과학 수업은 1단원 그리고 4단원 같이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단원들은 과학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과학 수업 첫 시간이죠. 자, 과학 교과서와 실험 관찰책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없는 친구들 네, 학교 나와서 교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책 10페이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자, 저작권 관련해서 공지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이 영상은 선생님이 올려주는 클래스팅에서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책 실험 관찰책 다 준비됐죠?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빵 많이 좋아하나요? 선생님 빵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효모균, 그 효모균의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이란 무엇이고, 자, 가설과 탐구 문제, 그리고 그 가설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을 세우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효모균의 발효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건데요. 자, 효모균입니다. 자, 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과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자, 하지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효모균의 모습입니다. 자, 발효라는 것은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균은 물질을 분해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죠. 자, 이때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발효,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자, 발효와 부패는 분해라는 똑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과물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 분해를 한 결과가 우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이 생성되면,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물질이 생성되면 발효가 되는 것이고, 냄새가 나거나, 네, 뭐 유해한,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곰팡이, 현모균 이런 게 있어도 하나는 발효라고 하고요. 자, 하나는 부패라고 한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에게 좋냐 나쁘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발효는 좋은 겁니다. 자, 효모균은 세균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 밀가루를 이제 발효시켜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는 착한 세균입니다. 효모균은. 자, 우리 빵 만들 때 밀가루에 이 효모를 넣고 열을 가하면 이 효모가 이제 당류로 밀가루를 분해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켜요. 자, 이 이산화탄소 덕분에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면서 푹신푹신한 그리고 말랑말랑한 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자, 가설이란 무엇인지 일단 이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 하나 보면서 가설이 무엇인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맛있는 식빵을 만들어 보자. 아, 신난다. 뭘 먼저 해야 하나요? 빵 반죽을 먼저 만들어야 해. 빵 반죽을 만들려면 밀가루와 설탕이 필요하고, 어?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란다. 발효요? 김치나 요구르트처럼요? 그렇지. 효모가 빵 반죽 속에 설탕을 분해하면서 기체를 만들거든. 그래서 빵 반죽을 부풀게 하고 폭신폭신한 빵을 만들 수 있는 거란다.
빵 반죽을 완성했으니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아빠. 난 신선하게 빵 반죽을 냉장고에 넣어야지. 자, 이제 빵 반죽이 발효됐는지 확인해 볼까? 아빠 반죽은 부풀었는데 제 반죽은 그대로네요. 왜 제 반죽은 발효가 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창가와 냉장고 속의 온도가 달라서 내 반죽이 발효가 되지 않은 걸까? 자,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설이라는 걸 세워볼 건데요. 자, 이 가설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봅시다. 과학자란 가설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5단계 지금 일단 쭉 적어놨는데요. 가설, 실험 계획 세우기, 실험하기, 실험 결과 해석, 결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가설이라는 것은 자, 거짓 가짜 또는 임시 가짜 그리고 말씀 설자를 합쳐서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제 거짓된 그런 답이다. 쉽게 말해서 이게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지진 않았어. 그런데 일단 이럴 것이다. 한번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럴 것 같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가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결과 결자에 이론론자를 써서 최종 답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즉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답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설이고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결론 최종적으로 자 가설이 맞다 틀리다 최종의 답을 내리는 것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가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임시로 생각한 답. 자, 임시. 이게 확정이 아니야. 확정 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임시로 생각한 답이 자, 빵을 냉장고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네요. 자, 이거는 근데 나쁜 가설이에요. 왜 나쁜 가설인지 한번 봅시다. 자, 냉장고에만 안 넣으면 되나? 그러면 추운 날 현관에 두면 발효가 될까?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냉장고에 무엇 때문인지 더 좁혀서 더 구체적으로 그 가설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 효모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네, 요거는 과연 착한 가설일까요? 나쁜 가설일까요? 네, 이거는 좋은 가설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구체적이죠. 효모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는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는 따뜻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기 좋게 그런 가설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잠정적인 답이니까. 잠정적이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효모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 이것도 좋은 가설입니다. 햇빛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가져왔고요. 딱 보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뭐 햇빛에다 두고 하나는 햇빛이 아닌 곳에다 두고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 가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효모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설탕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올바른 가설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설탕이라는 것을 가져왔죠? 이해가 되죠? 실험을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맞는지 틀린지 설탕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내가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실험을 꾸며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가설일까요? 어른이 반죽해야 된다. 좋은 가설일까? 네, 나쁜 가설입니다. 왜 나쁜 가설일까요?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른의 기준이 뭐야?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부터 어른이야? 아니면 뭐 대학교부터 어른이야? 뭐 20살 이상부터 어른인가요? 네, 그런 기준이 모호한 거는 우리가 가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임시로 생각한 답이고요. 자, 이 많은 가설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좀 두 번째 나왔던 효모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자, 요걸로 일단 선택을 해서 한번 탐구를 해 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설과 탐구 문제입니다. 자, 탐구 문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탐구할 문제겠죠? 무엇을 탐구할 건지. 자,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요게 이제 탐구 문제죠. 이걸 생각해 보고 네, 가설을 세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궁금한 게 왜 내가 아버지가 만든 거는 발효가 잘 됐어. 근데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건가? 이런 게 궁금을 해서 가설로 자, 효모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탐구 문제로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탐구 문제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날 공룡을 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했어. 자, 그래서 공룡은 지구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으면요. 이제 탐구 문제로 그렇다면 공룡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가설로 뭐 공룡은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세울 수 있습니다. 탐구 문제가 같아도 가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을 것이다. 지구에 뭐 온난화가 와서 죽었을 것이다. 빙하가 뭐 공룡을 때려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탐구 문제에 대해서. 자, 자꾸 머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 선생님도 지금 요거 영상을 찍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왜 아플까요? 네. 자, 가설 두통은 조미료가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생긴다. 네,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설 한번 세워보세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생긴다. 선생님은 요거 같긴 한데, 자, 뭐 머리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 또 머리 아플 수 있겠죠. 네,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자, 탐구 문제는 같아도 가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시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설을 왜 세워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의 중요성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에 대해 나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잠정적인 답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결정된 게 아니에요. 자,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게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 가설입니다. 가설은 과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탐구의 시작이며 한 사람의 논리성, 창의성이 총 결집되어 나타내는 임시 답입니다. 자, 이렇게 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몰라 어떤 거를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공룡이 왜 멸종한지 모르겠어. 빵이 왜 발효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미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통의 발생 원인은 나트륨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의 첫걸음이 뭐다? 가설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가설을 뭐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세울 때 중요할 점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관찰한 사실에 근거해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관찰이 무엇인지 자, 5학년 때 배웠죠? 자, 눈으로 보고 뭐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 자,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찰을 바탕한 그런 사실, 네, 그 사실에 근거해서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화분에 꽃이 왜 죽었을까? 이런 것은 이제 물이 말라 있는 현상을 관찰을 해서 자, 물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경험, 책에서 알게 된 내용 등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선살은 왜 육상 동물의 살보다 잘 부서질까? 육상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육지에 사는 동물들 말하는 겁니다. 소, 돼지 이런 것들. 자, 근데 그 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고기는 좀 질기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생선살은 되게 잘 부서지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생선 그 물고기들의 운동량과 그다음에 육지에서 뛰노는 동물들의 운동량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자, 가설로 육상 동물의 운동량이 이제 생선보다 더 많아서 근육이 질겨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요? 가설을요. 자, 이 가설을 세울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첫 번째 탐구를 하여 알아보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예시로 나왔던 게 냉장고에 넣으면 발효가 안 된다라는 건 왜 가설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네. 냉장고에 무엇 때문인지.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발효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온도에 대한 거죠. 온도. 그러면 좀 더 좁혀서 과학은 좀 확실해야 되고 뭔가 네, 그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발효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자, 왜냐면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에 넣으면 발효가 안 된다. 이걸 가설로 세워버리면은 자, 냉장고가 꺼져 있는 냉장고인지 켜져 있는 냉장고인지 김치 냉장고인지 뭐 아주 뭐 차가운 냉장고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사가지고 전기 꽂으면은 또 시원하지가 않죠? 네, 그렇게 확실한 어떤 그런 확실한 그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조건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사실 근데 이 가설도 조금은 애매모호합니다. 이 따뜻한 온도라는 게 몇 도가 따뜻한 온도라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또 두 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 좋은 가설로는 뭐 발효하기 위해서는 10도 이상의 온도에서 뭐 며칠간 숙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더 좋은 겁니다. 자, 발효는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생긴다. 자,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다양한 결과란 발효되는 시간을 말하는 건지, 발효 후의 맛을 말하는 건지, 네, 이 다양한 결과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치면 발효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쓴 가설은 나쁜 가설이고요. 파란색으로 쓴 가설은 좋은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험이나 이론들을 이제 합쳐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이 좋은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제 해결하면 되는데요. 실험 관철 6쪽에 나와 있는 거 질문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 정리해서 작성한 다음에 클래스팀 과제방에 찍어서 올리거나 핸드폰 없는 친구들은 그냥 과제방에 정답만 적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2줄 이상 요약해서 클래스팀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